안녕하세요, 은반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손님들을 안내드리다 보면은 꼭 설명을 드려야 되는 내용인데 자꾸 깜빡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볼까 합니다. 바로 지역난방 열병합 방식에 대한 바로 난방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제가 이거는 예전에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써놨던 내용들을 함께 보시면서 가볍게 얘기해 볼게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난방 방식들 이렇게 표시된 것들 보신 적 있죠? 보면은 여기 난방이 개별 난방, 도시가스, 또 어떤 거는 지역 난방, 열병합 이런 식으로 표시된 것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걸 또 보면은요, 어떤 거는 개별 난방, LPG, 개별 난방, 기름 이렇게 돼 있는 것들도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개별 난방, 연탄 보일러가 있던 적도 있고요. 그 예전에는 나무를 쓴 적도 있었죠. 나무 보일러도 있었어요. 그런 다양한 방식들이 적용되고 있는데 앞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그 난방의 방식이요, 개별 난방, 중앙 난방, 지역 난방 중에서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는가가 나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열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기름이냐, 가스냐, LPG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열병합 발전소에서 하는 것이냐, 이런 구분들이 여기에 표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가스, 같은 지역 난방, 같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더라도 지역 난방 방식 또는 중앙 난방 방식, 이렇게 방식이 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개별 난방 방식. 이건 너무 쉽죠. 말 그대로입니다. 개별 난방 방식은 도대체 뭐냐? 개별적으로 난방을 하는 방식이겠죠. 어떻게 개별적으로? 세대 내에서 우리 집만 개별적으로 난방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안에 있는 보일러, 우리 가장 흔한 거잖아요. 보일러실에 우리 가스 보일러가 있으니까 그런 방식인데 장점이 있어요. 우리 집 것만 컨트롤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 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네요. 돈도 내가 쓴 만큼 내는 거고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단점이라면은 보일러실 공간 차지하고요. 가스가 유출될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요. 또 유지 관리를 직접 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앙난방 방식이에요. 중앙난방, 개별난방, 중앙난방 서로 반대말, 반대 의미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개별난방은 우리 세대 내에 있는 겁니다. 근데 중앙난방은요, 우리 단지 전체의 중앙에 하나의 보일러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보일러실에서 만들어낸 열과 온수를 각 세대에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앙난방 방식은요, 주로 옛날 아파트에서 많이 썼던 거죠. 초창기 아파트에서.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중앙난방 방식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난방, 아까 개별난방하고 반대 뜻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었어요. 우리 아파트 전체에 하나의 난방 시설이 있기 때문에 단점은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가 없다, 자유도가 떨어진다 라는 게 최대 단점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저렴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무릅쓰고 굳이 중앙난방을 택해야 될 이유가 더 이상 없어진 거죠.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는 장점이라고 했네요. 왜냐면 우리 집 안에, 우리 집 세대 안에 보일러실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공간 활용은 좀 더 공간이 나오겠죠. 할 수 있는. 그러면 이번엔 지역난방 방식입니다. 아까는 개별난방, 중앙난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요거 잠깐 같이 읽어볼까요? 개별난방은 열 공급원이 보일러실이요, 보일러 세대 내에 있는 것이고, 중앙난방은 세대 바깥에, 아파트 내에 있는 거, 세대 밖이긴 하지만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거예요. 지역난방은 열 공급원이 아파트 아예 밖으로 빠져있는 방식입니다. 지역별로 열 공급원이 있어요. 우리 지역을 하는 거죠, 지역난방은. 그래서 우리 아파트만을 위해서 열을 공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전체, 다른 아파트들까지도 함께 열을 공급해주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역별로 열 공급원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열병합 발전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열병합 발전소 있는데요. 발전소라고 하는데 열병합 발전소가 뭐냐? 물리학백과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열병합 발전이란 발전과 난방을 동시에 제공하는 에너지 공급 방식. 그러니까 발전을 막 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면서 거기에서 나온 열이 생기겠죠. 그 열 에너지를 난방으로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얻어진 열 에너지를 끌어와서 쓰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 방식입니다. 자, 열병합 방식으로 만들어낸 거기서 열과 온수를 우리 각 지역의 아파트에 직접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난방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기를 만들어내면서 부수적으로 만들어낸 그 열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이다 라는 것도 있고요. 열병합 발전이요. 그리고 또 열과 온수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우리 집안에 보일러실이 없어도 되죠. 그만큼 공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온수를 직접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집 보일러에서 그거를 끓이거나 데우거나 하는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온수가 즉시 사용 가능하게끔 바로 나온다. 그리고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라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고요. 또 우리 집 안에 보일러실이 없기 때문에 가스가 새요, 뭐 일산화탄소 위험에 노출돼요, 뭐 이런 위험이 없다라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쵸. 사고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내가 직접 뭐 망가진 거 고쳐야 되고 하는 이런 유지관리 의무도 없어요. 거기다가 사용료는 개별 난방 방식에 비해서 더 저렴하다라고들 얘기합니다. 실제로 입주민들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점은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단점은 아까 개별 난방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갖는 단점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내가 모든 걸 다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도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뭘 얼마나 조절할 수가 없는 것인가? 온도도 뭐 껐다 켰다도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조절도 하고 껐다 켰다도 하는데 그런 거 있죠. 한여름에 막 펄펄 끓는 날씨에서도 내 몸이 안 좋으면은 우리 집에 보일러를 틀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제한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방을 할 수 없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나는 뭐 이 장마철에 좀 으슬으슬 추워서 보일러를 켜고 싶다. 그런 게 안 된다는 것 정도 단점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게 이런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단점은 있다 하더라도 싸죠. 유지관리도 좋죠. 친환경적이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신도시에서는 이 지역 난방 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다산 신도시도 그렇고요. 요 근처에서 멀지 않은 거죠. 미사 신도시도 그렇습니다. 미사지구 역시 지역 난방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다산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열병합 발전, 결례 에너지라고 하는 곳에서 열병합 발전을 여기요. 열병합 발전소에서 열을 공급받아서 지역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요 별내 에너지라는 곳에서는요. 우리 다산으로도 보내고 별내 신도시 그 가까이 있는 갈매지구까지도 모두 다 함께 커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간단히 지역 난방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제가 안내드리다가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린다고 하더라도 지역 난방 그런 거였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 안에 둘러보실 때 구조를 꼼꼼히 보시잖아요. 보일러실은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